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단 이론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부터 잡아 놓을게요.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근로소득부터 먼저 하자. 자, 여기 이제 이론 잡으면 바로 실기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근로소득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외우셔야 되냐면 비과세를 좀 외우셔야 돼요. 비과세. 우리 시험에 뭘 출제를 하냐면 회사가 종업원들 월급이나 각종 수당 주죠. 맞죠? 걔가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아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걔가 감사합니다. 문제 감사합니다. 5점짜리 일반적으로 5점으로 나오고 5점으로. 자,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근로소득은 여기 요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건 맞는데 우리가 사업소득하고 대비가 되는 건 종속적이죠, 내가. 맞죠? 사업소득분들은 종속적이지 않죠? 독립적이죠, 그분들은. 맞죠? 그리고 종속적인 지위고요. 핵심이 이겁니다. 이 문장이에요. 뭐냐면 이 문장. 근로를 제공하고 받으면 이름을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모두 과세가 원칙입니다. 요 말이지, 요 말. 요 말 때문에 막 이름이 이상한 수당과 붙어도 다 과세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출근 수당. 과세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으면 이름 안 따져요. 그렇죠? 무조건 과세예요. 원칙이. 그렇죠? 여러분 비과세 열심히 유지면 되는 거예요. 해보자. 자, 이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얘는 근로소득이다 그 뜻이에요. 자, 해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 1번이 근로소득이죠. 그렇죠? 뭐예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하면서 받는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1번을 모르실 분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진짜 장사가 잘 됐대, 이번 연도에. 장사가 잘 돼서 성과급 있죠? 성과급을 주거나 아니면 상여금을 주기로 주총에서 결의를 했대요. 이사회에서 결의했대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걸로 받는 상여금도 근로소득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쩌다 받는 상여금 말고, 맞죠? 그 상여금도 근로소득이지만 여기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받는 상여금도 당연히 근로소득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출제할 수도 있냐면 이거를 우리가 잉여금 처분 상여라고 하거든요. 잉여금 처분이 뭘까요? 여러분 회계에서 배우셨는데 우리 배당 뭐 처분해서 줘요?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줘요.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는 거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이라고 그러죠, 회계에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상여 준다 줄임말이에요. 잉여금 처분 상여. 이해되세요? 시험에 이 문장을 할 때 있거든요, 실제로.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 때문에 소득세 하기 싫어요. 뭐냐면 인정상여. 자, 일단은 이거를 자세하게 아시려면 세무 1급을 배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세무 1급을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대략적으로.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 진짜 최근도 좀 됐어요. 뭐냐면 자,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에요. 직원이고 제가 이제 경리과 직원이에요. 네, 이번에 대표이사가 여러분들 차 한 20억짜리 뽑았대. 마세라티 비싼 거 뽑아가지고 하고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차를 샀는데 그 마세라티에 대해서 야 엔진 좀 갈아볼래? 이번에 신형 엔진 나왔더라. 엔진 좀 갈아봐. 엔진 오일 좀 갈아봐. 근데 돈을 안 줘요. 뭐로 가더라는 얘기야?
그죠? 회사 돈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는 거죠. 이거 횡령인데 안 돼요. 회사 돈 가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그죠? 꿈에서 하는 거고 입 밖으로 냈다가는 엔진 오일을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갈려요? 내가 갈려. 그렇죠? 갈리는 게 내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갑니다. 주방단으로 갈고 당연히 비용 처리하겠죠. 예를 들면 수선비, 차량 유지비, 그렇죠? 자,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세무조사로 적발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무조사를 나갔더니 마세라티가 없어요. 근데 마세라티 수선비 이렇게 적혀져 있고 정규에, 맞죠? 그럼 그렇게 하면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걸리게 되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아셨죠? 인정 안 해주고요.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부당하게 손해봤죠. 회사가 손해를 그냥 본 게 아니라 부당하게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부당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누가 취했어요? 이사가 취했죠, 대표이사요. 맞죠? 그럼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대표이사 개인이죠. 그 대표이사한테 소득세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처분하게 돼 있냐면 상여라고 처분합니다. 상여. 상여라고 처분하면 무슨 뜻이냐면 법인세에서 상여라고 처리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그 개인한테 해당 소득세 때려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여라고 처분하면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대표이사가 상여금 받은 것처럼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렇게 처분되면 그 대표이사는 나중에 상여금을 토해내야 돼요. 상여금을 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인정상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일단 요 부분만 나면 쉬워요. 상여금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상여금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로소득이겠죠? 시험에는 이렇게 놓죠.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이 되면 앞으로 이런 문구 좀 3개 나올 거거든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되면 여러분들이 해당 소득세를 그걸 때리겠다라고 처분해 주세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암기 좀요. 요거 문제 풀게요.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4번은 더 특이해요. 한국말인지 의심스럽고. 이거 해석되세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최근에 곧 풀 거예요.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이래요. 근데 퇴직 소득이 아니래요. 무슨 한국말인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근로소득하고요, 퇴직소득하고 비교하면 근로소득이 퇴직소득보다 거의 2배를 세금을 더 내요. 실제.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퇴직소득이 좀 덜 과세가 돼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원이야 약자죠. 직원은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여금하고 퇴직금의 한도라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 받아도 된다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 받아도 돼요. 근데 임원은 되게 세죠. 권한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요, 임원은 여기까지 퇴직금하고 상여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퇴직금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이번에 임원이 잘렸으니까 퇴직이죠. 임원이 잘리면서 8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퇴직금 한도니까 5천만 원까지는 퇴직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세금 좀 줄어요. 하지만 나머지 3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때려버리겠다라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럼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이죠. 3천만 원이요. 하지만 퇴직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해서 무슨 말인지 됐어요? 다른 거는 시험에서는 이거 안 풀어주나요? 그것처럼 풀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그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요. 그 해당 직원이
그 예를 들면은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이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23. 그 23의 핵심 기술을 연구소 직원이 개발한 거예요.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을 팔아서 대박이 난 거예요. 원래는 그 삼성전자의 연구소 직원은 월급밖에 못 받아가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맞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 있죠. 직원들이 그 핵심 기술을 통해서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이 있죠. 그걸 매출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몇 년 동안 수령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걸 직무 발명 보상등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에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누어서 때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재직 기간 중 받으면 이때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퇴사 후 받으면 이거는 어쩌다가 받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근로기간 중에 받는 게 아니니까 근로소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기타 소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한번 참으세요. 곧 쉴게요. 몇 분에 시작했죠? 50분에 시작했나? 40분. 다 아까 40분 했죠? 지금 50분하고 10분 쉬는 게 맞죠? 지금 40분하고 10분 쉬고 있네. 그죠?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기는 좀 오래 할 겁니다. 자, 네, 동그라미 6번 주식 매수 선택권.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을 살 수 있는 선택적인 권리다 그 뜻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회사가 상장회사래. 상장회사. 즉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는 회사가 이익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사는 주가를 부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주가는 한 주당 1,000원 누구냐를 가리고 한 주당 1,000원 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들이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가가 3년 뒤나 5년 뒤 왜냐면 바로 행사를 못하니까 3년 뒤나 5년 뒤에 우리 회사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6,000원이 됐대요. 예를 들어서 자 6,000원이 되더라도 그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3년 뒤에 주가가 얼마가 되더라도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실제로 3년 뒤에 우리 회사의 주가가 10,000원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나는 10,000원 주고 안 사도 돼요. 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할게요. 라고 하면 그냥 10,000원짜리 주식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야, 한 주당.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걸 행사하게 되면 한 주당 9,000원의 차익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그 9,000원의 차익도 재직 기간 중에 행사를 해서 얻으면 그건 우리가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재직 기간 중이 아니라 퇴사 후에 행사하면 그거는 기타 소득이 되겠죠.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또는 우리가 고용 관계 없이 부여받는 게 주로 그 최대 주주나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쪽에 그런 게 있죠. 좀. 그런 사람들이 행사에서 얻으면 그건 일시적인 소득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됐고요. 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 이거랑 관련된 거.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찾을게요. 682 682페이지 682
682페이지. 네, 몇 번이냐면 12번이에요. 682페이지에 12번. 자, 12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니까 근로소득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습 뭐 설명 안 들어도 되겠네요. 근로소득이지. 네. 그 다음에 2번 주주, 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받은 상여. 이거 우리가 아까 잉여금 처분 상여라고 했었죠?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봐요. 3번 요 때문에 그래요. 요식 때문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요. 왜냐면 세법이 짜증나네요. 법문구 그대로 나와요. 대부분. 아시죠? 퇴직소득인데 퇴직하면서 받는 건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때리겠다는 얘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서 회식비로 지출했대요. 이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여러분들 누가 회식합니까, 여러분들? 맞죠? 회식할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4번은 과세하지 않아요. 네. 국민생 목적이니까. 자, 다시 보시죠, 여기. 바로 2번 요거하고 쉴게요. 1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경조금. 이게 법무부에 그냥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법무부를 봐봐요, 여러분들.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입니다. 그 경조사비 물건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주공급을 안 보는 거 얼마까지였죠? 했었는데. 경조사비 있죠? 종업원의 경조사 관련돼서 경조 메이트를 굉장히 받아놓고 시가 얼마 이하까지는 우리가 간주공급을 안 봤어요. 10만 원. 교재 어딨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세법은 같이 싸잡아서 안 해오시면은요 이게 막 헷갈려요 진짜로. 246페이지. 246페이지 맨 아래에 동그라미 3번. 여기 간주 공급이 아닌 개인적 공급 사례 보이시죠?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보이세요? 거기. 예. 기업 니은의 경우로 구분해서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지만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재화의 공급.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 기업 있죠? 경주사 관련된 재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가 되는 건 비과세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을 안 보겠다라는 건 맞죠?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10만원 이하. 그렇죠? 소득세는 사회통념 타당.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이런 과정 겪었어요. 원래 처음에. 네, 되셨죠?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을 할게요. 2번을 최근에 4가지고요. 요것 좀 할게요. 2번이요. 그렇게 어렵지. 말로 하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쓸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시면 돼요. 찍으시거나. 여기다가 해놓을게요. 녹화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적어놓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사택 제공. 혹시 사택이 뭔지 아시는 사택? 맞아, 그렇죠. 회사의 주택. 맞죠? 회사의 주택을 우리가 사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택을 제공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서 법인 그리고 임직원. 법인하고 임직원이 있는데 우리가 법인 있죠.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하면 임대료 받아야 되지, 임대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여러분 시가대로 받을까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받을까요? 여러분 기숙사 살아보셔서 아시겠 기숙사가 여러분들 되게 싸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얼마 안 돼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은 어떻게 하냐면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를 받아요. 이해되세요?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를 받고요. 임직원은 시가에 미달하게 그럼 임차료를 내겠죠. 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법인이 아니라 임직원 보는 거예요. 지금 소득세액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시가 미달 임차료는요, 두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임원을 어떻게 하냐면 출자 임원. 임원과 나머지. 이렇게 구분해요. 출자 임원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임원이면서 지분율이 1% 넘어가는 사람. 우리가 회계에서는 출자임원, 세법에서는 출자임원이라고 해요. 시험에서는 지분율 1% 이상이 안 줘요. 그냥 출자 임원이라고 되지. 알죠? 자, 그러면 나머지 있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시가미달 임차료면 이득 본 거잖아요. 맞죠? 이득 봤으면, 임직원이 이득 봤으니까 원칙은 소득세를 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뭐냐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회사가 필요성에 의해서 낮은 임차료를 받는다,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봐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출자 임원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회사의 주택을 이용하고 임차를 적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재를 때립니다. 부당한 압력 행사했다라고 해요. 출자 임원이면 막강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출자 임원 같은 경우는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아세요?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랑 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택 제공이 아니라 주택자금 대여예요. 집 살 돈 회사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집 살 돈을 빌려줄 때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겠죠. 맞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게 시가 미달 이자. 뭐야, 왜 이래? 시가 미달 이자 수익. 되자요? 시가 미달 이자 수익. 그럼 임직원은 반대로 시가 미달 이자 비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여기서는 여러분들 임직원이 이득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근로소득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원칙 있죠. 네, 원칙은 다 근로소득으로 때려버려요. 왜일까요? 왜 여기는 구분을 안 할까? 출자 임원하고 나머지는. 이쪽 있죠, 여러분들. 여기 그 사택 제공 쪽은 임차료, 임대료잖아요. 임차료, 임대료면 여러분들 금액이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근데 주택자금 이렇게 세요. 억 단위로 놀아요, 억 단위. 그렇죠? 억 단위로 노니까 이득을 보는 거 제재를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는 원칙이 아니었어. 원래 무조건 뗐어, 무조건. 그랬다가 작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예외로 중소기업의 직원 있죠. 중소기업 임원 말고 직원. 중소기업 직원 있죠. 중소기업의 직원은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직원을 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직원은 회사가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안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이자를 적게 받더라도 문제 삼지 않으니까 좀
중소기업 직원한테 직살돈을 좀 빌려줘라 라고는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라고는 돼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다른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직원이세요. 그래서 이제 가셔가지고 사장님 제가 소득세를 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직원은 그 직살돈을 빌려줄 때요 이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사장님 빌려주시오. 바로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요. 괜찮은 또 사장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씩. 자, 됐어요. 10분 쉬죠, 여러분들. 자, 10분 쉬었다가 2시 40분 있죠? 2시 40분에 4교시 할 건데 이제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비과세 하고 바로 실기하면 되거든요. 알죠? 10분 쉴게요, 여러분들. 40분에 시작하시죠.